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한지원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40대, 50대, 60대를 넘어선 수많은 남녀 환자분들이 제 진료실에 앉아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빨리 기운이 빠지는 걸까요? 이분들은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밥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데 기력은 그저 사라지는 것만 같다고 하소연하십니다. 대부분은 진료실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스스로 원인을 정해두셨죠.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늙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감각이 그저 나이 탓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검사를 해보고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여다보면 그 원인은 단순히 생일 케이크의 촛불 개수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감소증, 즉 사코페니아, 사우코퍼니어 라고 불리는 구체적인 의학적 상태입니다. 의학 용어지만 간단히 말해 점진적으로 그리고 조름이 근육량이 소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제가 여러분이 꼭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엔진 그 이상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기관 중 하나입니다. 근육은 부상으로부터 뼈와 관절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대한 저장고이기도 하죠.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용광로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사 후 혈당이 갈 곳을 잃어 쉽게 치솟고 이는 이형 당뇨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관절과 척추는 갑옷을 잃고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뼈는 근육의 지지력을 잃고 약해져 골다공증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그저 카페투에 발이 한 번 걸렸을 뿐인데도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중계의 숫자는 그대로인데도 몸이 훨씬 더 약해졌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지방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의 엔진 그 자체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학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30세 이후부터는 영양과 운동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매년 평균 1%의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1%라니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해보죠. 10년이면 10%입니다. 60세가 되면 전성기 근육량의 30%에서 40%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즉,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하게 하루 3끼를 챙겨 먹더라도 섭취하는 단백질의 양이 부족하거나 그 질이 낮다면 여러분의 근육은 끊임없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하루 근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무엇을 먹는지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료를 채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특정 음식들은 과학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근육 단백질 합성, 어려운 말 같지만 새 근육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을 촉진하고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하며 근육을 분해하는 만성염증과 싸우고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식단에 추가해야 할 과학적으로 입증된 7가지 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힘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에너지를 유지하고 쇠약하게 만드는 질병을 예방하며 진정으로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이 뭘까요? 이것들은 아주 특별하거나 비싼 보충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부엌에 있거나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 이 음식들을 올바르게 조합해서 드시기 시작한다면 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것은 다이어트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시 세우기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대에서 내딛는 첫걸음이 힘차고 단단하게 느껴지는 그날을 향해 함께 나아가 봅시다. 건강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직접 가꾸고 보살펴야 하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묻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어떻게 드셨나요? 저녁은 뭘 드셨죠? 대답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냥 파스타 먹었어요. 혹은 밥에다 반찬 몇 가지랑 먹었죠. 그런 식사는 분명 배를 채워줍니다. 허기를 면하게 해주죠.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식단에는 우리 몸이 근육을 만들고 더 중요하게는 유지하는 데 절실하게 필요한 원재료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달리기 위한 연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손상된 곳을 수리할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튼튼한 벽돌집을 지으려 하는데 가진 재료가 모래와 볏짚뿐이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벽돌, 시멘트, 목재, 전선이 다 필요하죠. 만약 여러분이 몸에 탄수화물만 공급하고 있다면 그건 모래만 주고 벽돌은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도구 상자를 채워봅시다.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음식입니다. 1. 키노아, 키나. 알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곡물은 전 세계적으로 슈퍼푸드로 불리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키노아는 식물성 식품 중 거의 유일하게 완전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육 생성에 필요한 벽돌 그 자체인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밥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잘 씻어서 물이나 육수의 1, 2 비율로 밥을 지으면 됩니다. 평소 드시던 흰 쌀밥이나 파스타의 절반만 키노아로 바꿔보세요. 단백질 섭취량이 즉시 높아질 것이고 여러분의 몸은 고마워할 겁니다. 2.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 이건 정말 강력한 식품입니다. 특히 바쁘신 분들에게요. 그릭 요거트는 어릴 때 먹던 달콤한 일반 요거트와 다릅니다. 과도한 수분, 유청을 걸러냈기 때문에 훨씬 더 되직합니다. 이렇게 농축되었기 때문에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제 조언은 이겁니다. 라벨을 꼭 읽으세요. 당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사세요. 거기에 신선한 과일이나 아몬드 한 줌, 꿀을 살짝 곁들이면 완벽한 아침 식사나 운동 후 근육 회복을 돕는 강력한 간식이 됩니다. 뼈를 위한 칼슘과 이 모든 훌륭한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 장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도 풍부하죠. 3. 연어, 세몬.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식품입니다. 연어는 단순히 맛있는 생선 그 이상입니다. 몸 전체, 특히 근육을 위한 영양의 보고입니다. 연어의 진짜 비밀 무기는 바로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를 우리 몸속의 소방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소방대는 근육을 분해하고 관절 통증을 유발하는 만성염증이라는 불을 끌어다닙니다. 많은 연구에서 오메가-3가 특히 중장년층의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촉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어에는 에너지와 신경 기능에 필수적인 비타민 D와 B12도 풍부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연어를 드시라고 권합니다. 생연어가 비쌀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고품질이 통조림 연어, 캔 연어, 나 냉동 연어도 영양가는 똑같이 훌륭하니 무시하지 마세요. 굽든, 지든, 오븐에 요리하든 이 간단한 한 끼가 여러분의 심장, 뇌, 그리고 근육에 놀라운 일을 할 겁니다. 4. 달걀, 에그즈. 달걀을 자연이 준 완벽한 식품이라고 부르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솔직히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달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나쁜 평판을 받았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죠.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 달걀 속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오래된 생각입니다. 진실은 달걀은 완벽하고 저렴하며 활용하기 쉬운 최고급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노른자를 꼭 드세요. 마법은 바로 노른자에 있습니다. 노른자에는 뼈 건강을 위한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와 근육 수축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꼭 필요한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삶은 달걀이든 스크램블이든 오믈렛이든 하루 한두 개의 달걀은 여러분의 근육 생성 계획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금치, 스피니치. 네, 뽀빠이가 옳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금치를 그저 물 많은 나물 반찬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시금치는 근육 건강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식품입니다. 마그네슘, 철분, 비타민 K 같은 핵심 미네랄과 비타민이 가득합니다. 이것들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결정적으로 근육에 산소를 전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시금치에는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천연 질산염입니다. 가공육에 들어있는 나쁜 종류가 아닙니다. 이 천연 질산염은 근력과 운동 효율을 높인다는 것이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한 스웨덴 연구에서는 매일 시금치를 섭취한 사람들의 근력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 요즘 부쩍 피곤하고 힘이 없다면 단백질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시금치 나물 한 접시를 식단에 추가하거나 스무디에 갈아 넣어 보세요. 아몬드주. 이것은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식품입니다. 아몬드를 여러분의 간식을 위한 새로운 비밀 무기로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주전부리처럼 보이지만 단백질, 건강한 불포화 지방, 비타민 E, 그리고 마그네슘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비타민 E는 일상의 스트레스로부터 근육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마그네슘은 이완 미네랄입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러 고통스러운 진화 경련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칼로리가 높으니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딱 한 줌, 10알에서 15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릭 요거트나 샐러드 위에 뿌려 드세요. 근육에 해가 되는 과자나 쿠키 대신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줄 것입니다. 7. 닭가슴살, 치킨 브레스트. 마지막으로 표준이라 불리는 식품입니다. 닭가슴살은 고단백 식품의 정수이며 운동선수들과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닭가슴살에 의존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닭가슴살 100g 한 덩어리에는 30g이 넘는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고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키노아나 달걀처럼 근육이 간절히 원하는 모든 아미노산을 포함한 완전 단백질입니다. 또한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몸이 쓸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돕습니다. 자, 이런 불평이 항상 들리죠. 의사 선생님, 그거 너무 퍽퍽하고 맛없잖아요.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맹물에 삶아서만 먹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허브와 함께 굽거나 얇게 썰어 볶음 요리에 넣거나 키노아 샐러드에 찢어 넣거나 육수에 부드럽게 삶아 수비드처럼 드셔보세요. 닭가슴살은 활용도가 높고 효과적이며 근육 회복에 초석이 됩니다. 이 음식들을 균형 잡히고 꾸준하게 먹기 시작하면 변화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몇 번이고 목격했습니다. 2-3달 뒤에 진료실로 다시 찾아온 환자분들은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선생님, 이제 계단을 올라도 숨이 헐떡거리지 않아요. 우유 한 통을 들어도 손이 떨리지 않아요. 요즘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밤에 깨지 않고 푹 잡니다. 이 말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죠. 좋아요, 선생님. 음식은 알겠어. 그럼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하죠? 이것은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근육은 끊임없고 꾸준한 영양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화분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물 한 통을 들이붓고 방치하면 그 식물은 말라 죽을 겁니다. 꾸준히 물을 줘야 하죠.
저녁에 스테이크 한 덩어리를 몰아서 먹고 나머지 끼니는 탄수화물로 때운다고 해서 근육이 잘 자랄 거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거나 커피와 빵 한 조각으로 때우곤 합니다. 근육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습관은 재앙입니다. 여러분은 밤새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은 이화, 분해 상태에 빠집니다. 뇌를 깨우기 위한 에너지를 찾고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 여러분의 근육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식사는 그 분해를 멈출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근육을 위한 구조 임무인 셈이죠. 앞서 말한 그릭 요거트에 아몬드와 과일을 곁들인 한 그릇은 강력한, 단백질 가득한 시작입니다. 시간이 있다면 삶은 달걀 하나를 추가하세요. 하루를 버틸 근육을 지켜주는 완벽한 아침 식사입니다. 점심에는 많은 분들이 샌드위치나 파스타 한 그릇, 혹은 밥과 찌개로 간단히 드시죠.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그 결과는 오후 3시면 책상에 엎드려 졸게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의 후폭풍이죠. 대신 점심을 단백질 중심으로 구성해 보세요. 샐러드를 드시더라도 그 위에 구운 닭가슴살이나 러너 한 캔을 꼭 얹으세요. 오후에 덜 졸리고 정신이 더 맑아지며 에너지가 저녁까지 유지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제 제가 보는 가장 큰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살을 빼려고 저녁을 굶는 것입니다. 제발 간청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녁을 굶으면 몸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몸은 여러분이 다이어트 중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기근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하죠. 기근 상태에서 몸은 밤새 에너지를 얻기 위해 자신의 조직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태울까요? 지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신진대사를 책임지는 근육을 태웁니다. 체중계 숫자는 줄어들지 몰라도 여러분은 잘못된 종류의 체중을 감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을 희생시키고 있는 거죠. 저녁은 가볍게 먹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영양학적으로 완전하게 먹어야 합니다. 시금치를 넣은 맑은 국에 두부 몇 조각, 혹은 작은 닭가슴살이나 러더 한 토막. 소화도 잘 되고 여러분이 잠든 사이 몸이 근육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재료를 공급해 줍니다. 핵심 팁을 하나 드리죠.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은 한 끼에 약 20에서 30g의 단백질을 섭취할 때 근육 합성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는 단백질 한계치가 있습니다. 한 번에 90g을 먹는다고 그걸 다 쓸 수 없습니다. 한 끼에 90g짜리 스테이크를 몰아 먹는 것보다 아침에 30g, 점심에 30g, 저녁에 30g을 나눠 먹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단백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량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시금치와 아몬드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사람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육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근육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피로감과 지가 나기 훨씬 쉬워집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약 6에서 8잔의 물을 목표로 하세요. 그리고 물론 가벼운 운동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음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근육은 먹는 것만으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사용되어야 합니다. 음식은 벽돌을 제공하지만 운동은 그 벽돌을 어디에 쌓을지 지시하는 건설 노동자입니다. 이 근육이 필요하다고 몸에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보디빌더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혹은 간단한 고무 밴드 운동만으로도 근육에게 지어라는 신호를 보내기에 충분합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의 예를 들어보죠. 63세 남성분이셨는데 심각한 무릎 통증과 심한 불균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셨죠. 검사 결과 다리 근육량이 20%나 감소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오늘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변화를 권했습니다. 밥에 키노아를 섞고 일주일에 2번 러너를 드시고 아침으로 그릭 요거트를 드시게 했죠.
그리고 매일 20분씩 걷기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추적 검사 결과 근육량은 8% 증가했고 위험한 내장 지방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제게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의사 선생님,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이제 손주들하고 공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양과 꾸준함의 힘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가 너무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은 결국 이 작은 일상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영양은 집의 기초이고 습관은 그 집을 수십 년간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기둥입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항상 작게 시작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제발 하룻밤 만에 식단 전체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금방 지쳐서 포기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몸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저 아침 식사에 아몬드 한 줌을 더해보세요. 내일은 밥에 키노아를 조금 섞어보세요. 다음 주에는 연어를 꼭 사보겠다고 다짐해보세요. 이 작지만 꾸준한 변화가 몇 달 후 여러분의 몸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제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만약 계속 피곤하거나 잠을 잘 못 잔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몸이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를 놓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은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잠을 자는 시간은 우리 몸의 수리팀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근육 세포가 재건되는 시간이죠. 만약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잔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의 모든 노력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몸은 완전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을 잊지 마세요.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이 코르티솔은 이화, 분해,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비상 에너지를 얻기 위해 말 그대로 여러분의 근육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긴장을 풀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심호흡을 하고 산책을 하고 음악을 듣고 친구들과 이야기하세요. 마음이 평온할 때 비로소 몸도 치유와 재건이라는 중요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젠 너무 늦었어 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연약함을 우리의 새로운 한실로 받아들이기 쉽죠. 하지만 30년간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전문의로서 말씀드립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놀랍고도 아름다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다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40세든 70세든 80세든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72세 여성분이셨는데 지팡이를 짚고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다리가 그저 빈 튜브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죠. 남은 생을 휠체어에서 보낼까 봐 몹시 두려워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처방했습니다. 연어와 달걀을 자주 드시도록 했죠. 그리고 집안에서 딱 15분만 걷는 것부터 시작하시라고 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혼자 걷는 것은 물론 손주들과 공놀이까지 하십니다. 그분이 마지막 검진 때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닫습니다. 제 일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삶의 에너지를 되찾도록 돕는 일이라는 것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늘부터 나를 돌보겠다는 결심뿐입니다. 식탁 위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몸을 조금 더 움직이세요. 스스로에게 잠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이 습관들을 실천한다면 약속드립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계단을 올라도 숨이 덜 찰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거울을 볼 때 몸이 더 단단해지고 눈빛이 더 빛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건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한 생물학적 결과입니다. 우리 몸은 정말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언제나 치유되기를 원하고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기회를 주기만 하면 됩니다. 매 끼니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몸을 다시 세울 수도 혹은 무너지게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부디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잘 먹는 것은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따뜻하며 가장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건강을 위해 시간을 낸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저 한지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근육 건강과 에너지 회복을 돕기 위해 정직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꾸준히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건강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간 식단표나 연령별 맞춤 운동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고 다음 영상 주제에 반영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도착지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늘 에너지와 건강,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지원이었습니다. 굳건하고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